여기 이제 2차 고사에서 중요한 파트거든요. 한번 잘 봅시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물리가 조절해 줄 거니까 우리 이거라고 봅시다.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걸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물들은 하나의 먹이사슬만 연결되지 않고 사실 먹이사슬이 동시에 여러 개가 연결돼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 이건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생물의 먹이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줄치고 옆에를 한번 볼까? 이제 글자로 배우면 당연히 압니다, 여러분. 안 틀린다고요. 근데 틀리게 내려면 틀리게 낼 수 있어서 개념을 잘 잡고 가자. 얘 먹이 사슬일까 그물일까? 그물이지. 뭔가 복잡하잖아요. 얘 먹이 사슬일까 그물일까? 그물이지. 얘 먹이 사슬일까 그물일까? 그물이지. 봐봐. 먹이 사슬이라고 하려면 하나의 뭔가 먹이 연계만 나타내야 돼. 예를 들어서 옥수수, 메뚜기, 배암, 쥐를 놓쳤네. 쥐, 뱀. 요거 위에 뭐예요? 매. 요렇게 하나의 먹이 관계로 요렇게 나타내는 거 먹이 사슬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여기 먹이 사슬 몇 개예요? 4개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많은 먹이 사슬이 얽혀 있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 이거 먹이 사슬 몇 개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거 하면 쌤도 틀릴 걸. 그래서 안 낼 건데 할 수는 있어야 된다. 몇 개인지 한번 세 보면 좋은데 대신 안 낸다 그랬다 이 막 연습하지 마라. 경우의 수라서 수학에서 하셔야 됩니다. 수학 문제 같아서 저는 안 할 건데 여튼 이렇게 생겨도 여러 개가 얽힌 거다. 먹이 그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봐봐. 먹이 사슬 한 개인데 뒤에서 올빼미가 이제 얘를 이렇게 빼먹어. 자 얘는 먹이 사슬이야 먹이 그물이야? 얘도 먹이 그물이라 해줘야 돼. 왜? 한 개, 두 개부터 우리 여러 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있어서 얘도 먹이 그물입니다. 이런 생태계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얘네만 딱 존재하는 건 사실은 없지만 문제에서 억지로 만든다 그러면 얘 먹이 그물이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먹이 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정의를 다시 조금 고치자. 이거 먹이 그물. 여러 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를 2개 이상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얽히면 먹이 그물 할 수 있겠죠?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왔을 때 틀리지 마라. 물론 저렇게 내겠습니까만 2개 이상 얽혀 있으면 그냥 그물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볼까? 자 이제 여기랑 같이 봐야 되네. 요 그림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먹이 사슬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요. 벼, 메뚜기, 참새, 올빼미로 가자. 벼, 메뚜기, 참새, 올빼미. 요런 지금 먹이 사슬을 그렸죠? 먹이 사슬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는 생산자요, 소비자요? 얘는 생산자인 것 같아요. 주된 역할 생산자가 광합성하게 생겼고 광합성 해가지고 벼 막 만들잖아요, 그죠? 쌀 만들잖아요. 얘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소비자인 것 같다, 그죠? 얘는 소비자인 것 같다, 그죠? 얘는 소비자인 것 같아. 다 소비자니까 나는 이 먹이 사슬에서 메뚜기만 말하고 싶어. 근데
다 소비자니까 그냥 소비자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애매해져. 그래서 메뚜기처럼 최초로 생산자로부터 처음으로 먹는 애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1차 소비자라고. 내가 소비자로 메뚜기를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1차 소비자라는 데. 그럼 참새는 2차 2차 소비자라는 거 잘하네. 그러면 올빼미는 3차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같은 소비자끼리도 이렇게 위계가 있어. 자, 그러면 요 밑에 한번 조금 하기 전에 밑에서 요렇게 먹이사슬 해서 계층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상위 영양 단계라고 그래. 요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다시 벼보다 메뚜기가 상위 영양 단계. 메뚜기보다 올빼미가 상위 영양 단계. 할 수 있나? 반대로 밑으로 가면 하위 영양 단계를 하겠죠. 지금 이 먹이 사슬에서 가장 하위 영양 단계가 뭐예요? 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요 우리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면 이제 내려가서 피라미드 할 거죠. 요렇게 생긴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 나온다 그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가죠. 이 생태계를 분석해 보면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당연해. 한번 생각해 보자. 벼가 1000개 있어. 근데 메뚜기 한 마리가 평생 동안 벼 한 개만 먹을까 얘들아? 아니겠죠. 메뚜기 한 마리면 진짜 잘 먹어서 메뚜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다 치면 못해도 벼 20단은 먹을 거야. 20개는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개 먹는다 치자. 그럼 메뚜기 아무리 많이 살아도 몇 마리까지밖에 못 살아? 한 50마리. 그죠? 20개 먹는다 치면 50마리 이상은 여기서 살기 어려워. 그래서 벼보다 그 다음 상위 영양 단계 생물이 적을 수밖에 없어. 에너지적으로나. 그죠? 다시 메뚜기를 먹는 아까 뭐였냐? 메뚜기 누가 먹는다 했었니? 참새. 참새 메뚜기 50마리, 참새 50마리 살 수 있어? 못 살죠. 당연히 참새도 메뚜기 50마리가 평생 못 산다고. 한 마리가 50마리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얘네가 가진 에너지. 근데 이 설명만으로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봐봐, 이게 이제 벼로 설명했으니까 벼로 하자. 벼가 만들 수 있는 평생 동안 최대 에너지 양이 얘가 광합성에서 에너지 만드니까 얘네가 총 사는 동안의 광합성 이만큼 했어. 그 중에 대부분은 어디다 쓸까? 거의 절반 이상은 어디다가 써? 사는 맞아. 기초 대사했어. 우리 여러분도 하루에 여러분 나이 때 되면 남학생은 한 1700, 여학생은 한 1500 정도 기초 대사량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직 성장기고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이상 먹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1500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 다니기만 해도 못해도 한 2500은 써. 남자애들은 운동도 하죠. 그럼 한 2700은 쓸 것 같습니다.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2700보다 적게 먹었는데 살이 찔 수 없어. 2700이면 꽤 많죠. 급식이 한 900칼로리 돼. 그래서 급식 3끼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찐다면 뭘 많이 쳐잡수셔서 그래요. 그래서 간식을 좀 줄이시고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다 보면 여러분 못해도 여학생들이 이 정도 쓸 것 같고 남학생들이 이 정도 쓰니까 이거보다 적게만 먹으면 다이어트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먹었는데 안 된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했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작살낸 거기 때문에 그 과학계로 가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벼도 식물도 자기가 사는데 기초 대사량이 있어. 우리 그 에너지를 세포 호흡하는 데 쓰는 양이다. 식물도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 유지하려면 세포 호흡. 그래서 얘가 만든 에너지 대부분은 호흡에서 자기 기초 대사에서 사람으로 치면. 그 다음 남는 거 어디다 쓸까?
열매 만들고 크는 데 쓰겠죠. 생장에도 쓸 수 있고 또 메뚜기나 기타 등등의 다른 친구들이 마구마구 막 뺏어 먹고 그런 거 아니면 바람 불어서 나뭇잎 떨어지고 막 그런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사량이라고 그래요. 썩거나 떨어지거나 막 기능을 잃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 고사 그런 데다 써요. 또 이제 뭐 일부는 피식에 사용되겠죠. 다른 생물한테 먹히고 그죠? 막 나뭇잎 그냥 바람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생물이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벼에서 1차 생산자한테 다시 메뚜기한테 가는 건 어딜까? 피식. 요것밖에 안 돼. 가져가봤자. 근데 메뚜기가 벼 뿌리까지 먹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더 적을 거야. 이론적으로 그냥 다 먹는다 쳐도 이것밖에 못 가져가. 자 그러면 메뚜기도 대부분 어디다 쓸까? 호흡에 쓰겠죠. 그죠? 그러면 남는 거 생장하고 고사하고 나머지 어디로 가? 피식량이 2차 소비자인 누구한테 가요? 참새한테. 그럼 참새도 대부분 어디다 써? 세포호흡에 쓰겠죠? 정말 적은 양이 어디로 가? 올빼미한테 가요. 맹가? 아까 제가 올빼미로 했나요? 올빼미로 갑니다. 기억력 왜 이래요 저?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보나 생명수로 보나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형태가 된 에너지 양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론적으로 피식한 거 다 올라간다 했지만 실제로 이 정도도 안 되겠죠. 아까 다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자자. 그래서 우리 안정된 생태계, 정상적인 생태계라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 이상은 만들기 어렵다.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1000 할까? 1000 여기 200 할까요? 여기 한 50 할까요? 여기 한 2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크게 줄어든다 그랬다. 이때 하위 영양 단계에서 그 다음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얼만큼 이동했느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효율이라 그래. 어디 적지? 에너지 효율은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충분히 물어볼 만합니다. 우리 이 개념이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나온 적도 있고 정의를 적어주긴 할 텐데 하위 영양 단계에서 그 다음 상위 적기 괜찮네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 비율이라고 해. 적으면 귀찮죠? 네, 에너지 효율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봐봐.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에너지가 이동했어. 얼마나 이동했어? 1000인데 200 이동했죠. 이거 100분율로 표시해볼까? 효율이니까, 비율이니까 몇 퍼센트 정도 이동했어요? 20% 이동했다. 그럼 이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0%요 라고 하면 돼. 밑에 거분의 위에 거다. 이 말을 붙이면 밑에 거분의 위에 거라고요. 에너지량. 다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밑에 거분의 위에 하면 된다.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로 붙이면 한 25% 되나? 맞나요? 틀린 말해주세요. 그러면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몇인 것 같아요? 50분의 20 하면 40%? 퍼센트로 따지면 40%고 퍼센트로 안 고쳐도 된다. 50분의 20이라 하면 돼. 할 수 있죠. 그럼 얘들 한번 생각해보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잃는 에너지가 어때? 갈수록 가져가는 에너지가 너무 적어.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 애들이 잘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대체로 어떤 것 같아? 뭔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해.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너무 적은 걸 활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가집니다. 근데 만약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데도 상위 영향단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어떻게 할까? 멸종해요. 어떻게? 멸종해요. 멸종? 아니 살아남았다 치자. 멸종하겠죠. 똑같은 상황이면 많이 먹겠죠. 그죠?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기 좀 어렵지만 꼭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생물량이라는 단어도 나온다 그죠? 생물량 그냥 몸뚱아리 양, 몸무게라고 하셔도 됩니다. 생산자 전체의 몸무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수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요거 하나 알려줄게. 몇 분 남았지? 거의 다 해가네. 얘들아, 1차 소비자는 첫 번째로 소비하는 애니까 대부분 애들이 뭘 먹어? 생산자를 직접 먹어. 그래서 대부분의 1차 소비자는 초식 동물이겠죠. 이 말 이해되나? 이 말 이해돼요?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초식 동물이라고 표현하면 1차 소비자 안에 포함된다. 그렇겠죠? 근데 모든 1차 소비자가 초식 동물이야? 라고 하면 그건 또 틀려. 쥐도 벼 먹잖아. 그죠? 그래서 1차 소비자면 초식 동물입니까? 하면 그건 틀린 말이다. 근데 초식 동물이면 1차 소비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리진 않아. 너무 어렵나? 이런 걸로 문제 낼 건 아닌데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요. 간혹. 그래서 그냥 초식 동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1차 소비자다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늘 하면서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가 평형을 이루면 좋습니다. 자, 평형을 아까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평형을 이루려면 되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 피라미드 형태. 근데 생태계가 이렇게 됐다 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지만 뭔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얘는 안정적일까? 아니요.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올빼미가 100마리 있는데 쥐가 20마리밖에 안 살아. 그리고 벼가 1개밖에 없어. 이 생태계가 살아남겠니? 벼가 없어서 쥐가 다 먹고 쥐가 다 먹히고 이제 없겠죠. 이 생태계. 그죠? 망할 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는 피라미드 형태로 생겼고 또 안정된 생태계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뭐 누가 토끼를 수입해가지고 동물원에서 풀어버렸어.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토끼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토끼를 먹는 포식자들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근데 토끼가 증가하니까 토끼가 먹는 식물들은 줄어들겠죠. 그래도 식물이 적으니까 토끼가 다시 줄어들고 얘가 적으니까 먹는 포식자도 줄어들어서 다시 돌아가. 안정된 생태계는 평형이 살짝 깨지더라도 어떻게 돼? 회복해. 안정된 생태계는 뭔가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결국에는 회복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건드렸는데 그대로 망했어요. 이렇게 회복 못하고 그냥 망했어. 그러면 얘는 안정된 생태계를 할 수 있나? 아니겠죠.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깨졌겠지. 그죠? 갑자기 망해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그 원인을 찾거나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설명 되게 많이 했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생태계 피라미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먹이사슬, 먹이그물에 대해서 했고, 먹이사슬은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의 생물이 어떻게 먹혀가는지 그 관계를 그린 거고,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먹이그물이다 라는 설명을 했고요. 밑에서 위로 갈수록 상위 영향 단계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서 상위 영향 단계에서 다시 하위 영향 단계에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 이게 안정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피라미드처럼 보여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에너지분의 1차 소비자가 가져간 에너지. 2차 소비자분은 1차 소비자분의 2차 소비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왜 그러면 다 못 가져가나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안정된 생태계는 살짝 깨지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 이해되시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 파트의 내용입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대부분 내용이 뒤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3까지 읽어보시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필고사에 낸다라고 하면 이번엔 제가 비중이 좀 적으니까 서술형 한 문제, 그다음에 객관식 네모난 낼 건데 우리 오늘 했던 총정리했던 생태계 구성 요소, 그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랑 생물적 요소의 상호 관계, 형형,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뭐 안 냈냐? 몰라요. 하나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5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만 잘 들으셨어도 시험 문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했고 연습 문제 우리 풀어본 적 없잖아요. 미료 스쿨에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열심히 풀고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문제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자기 수준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나는 생물 좀 친다 하면 그냥 바로 고난도 푸시면 되고, 좀 자신이 없어요 하면 그냥 전환도 푸시면 됩니다. 간단 평가라고 이렇게 리드스쿨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난이도별로 전환도, 고난도 있으니까 연습사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고난도 문항 몇 개는 제가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수행평가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예상 날짜